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광주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너무 높은 분양가를 제시해놓고 분양을 받을지 말지 사나흘 안에 결정하라고 다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안 광장에 마스크를 쓴 주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주변엔 미친 분양가, 주민이 호구냐 같은 격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발단은 지난 월요일 부영 측이 주민들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3년 아파트를 임대 공급한 부영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10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억 9천여만 원의 분양 전환가를 제시했습니다. 2년 전 분양 전환을 추진했을 때는 분양가가 이보다 4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입주민들은 당시 평가액이 적게 나오자 분양 전환을 중단했던 부영 측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틈타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가격은 좀 그런 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3, 4천 올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등 수많은 하자가 감정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분양 전환 여부를 당장 결정하라는 식의 추진 방식도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과 신청 기간 등을 안내받은 건 지난 월요일. 신청 마감까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분양을 받을지 말지, 받는다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기엔 너무 촉박한 기간입니다. 임차인들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면 어디서 금융권 얻어 대출도 받으려면 좀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지인들한테 꼴려면 알아봐야 하고, 근데 너무 3, 4일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영건설 측은 이번에 제시한 분양 전환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1억 원 이상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이미 분양 전환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군공항을 그대로 둔 채 민간공항만 먼저 무한으로 이전할지 여부를 놓고 광주시정 자문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놓고 전남 지자체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 데다 이달 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시점이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인선 7기 초반만 해도 광주의 두 공항인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수월할 듯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강주 전남 상생협력 발전의 첫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진척은 없고 양시도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설명 자료를 전남 지역 3개 군이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하는 감정 섞인 대응까지 보였고, 광주 지역에서도 이럴 거면 민간공항 못 보낸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쿠아일로인 공항 이전 문제는 그래서 이달 말에 만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묶어서 이전하는 것이 나은지,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고 군공항을 나중에 보내는 것이 나은지를 시민 2,500명에게 물어서 그 결과를 광주시장에게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시민들에게 물어서 어떤 정책을 세운 것이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들은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시행 시기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만나 해묵은 현안을 이야기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민감한 때라는 점입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여론조사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시도 행정통합 등의 논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국방부 등 정부와의 교섭 결과, 그리고 전라남도와의 어떤 대화 결과, 이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미묘한 시기에 진행되는 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시도 행정통합이 지고지순한 선은 아니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선 7기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묻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다음 달 전남에서 열리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행정통합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을 미리 방류하지 않은 게 하류 지역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섬진강 유역 홍수 대비를 책임지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비상시 댐 수위를 긴급 조절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섬진강 최상류에 있는 섬진강댐이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하는 장면입니다. 최대 방류량보다도 3배 많은 물이 하루 동안 방류됐고 결국 구례군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물을 터버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차버린 거예요. 불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강 2개예요. 네. 2개에서 펌물을 넣고 많이 보내버리니까 구례가 놓고 난리가 나쁜 거죠. 섬진강 하류 지역 홍수 피해는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물을 사전에 방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수 대비 댐 방류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긴급히 댐의 수위를 조절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고 이것이 홍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류가 범람하기 전에도 섬진강에는 34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 왜 긴급조치권을 행사해 사전에 방류하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과거에도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상황에서도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측이 힘들었고 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 긴급통제권은 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산홍수통제소는 한 라인과 가깝게 수자원공사하고 홍수통제소가 계속 연결돼서 명령권을 발동한 적은 없으시죠? 명령권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산강 홍수통제소장의 답변에 대해 댐 전문가는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지금껏 수자원공사가 요청하는 대로만 수위를 조절해왔다며 관행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피해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산된 걸 가지고 이렇게 수공해서 승인을 하면 관례적으로 그냥 홍수통제소에서 이렇게 승인하는 걸로. 책임 회피를 위해 홍수통제소가 소극적으로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댐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검사를 받으러 집 밖에 나가는 건 괜찮을까요? 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목포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A씨.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무안의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방역당국 지침상 A씨와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1차 검사를 받고 48시간 뒤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안군 보건소는 A씨에게 재검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A씨가 보건소 측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자 보건소 측은 A씨에게 차가 있는지를 묻고 선별진료소로 직접 와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차 있냐고 그냥 대답을 머뭇거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운지가 되냐고. 오라고 초청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알람이 떴어요.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무안군 보건소는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자가격리자들에게 자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오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검사자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들리지 마시고 일일이 다 보통도 어디로 만지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절대 하셔가지고 오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 목포시 보건소는 의료진이 직접 자가격리 장소를 찾아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자가방문해서 검사 채취합니다. 전남 9개 시군 보건소는 모든 격리 장소에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13개 시군은 자가격리자들에게 자차를 이용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하는 등 지자체마다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직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여러 기관들을 속이며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허 제품이라며 지자체들과 수십억대 납품 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납품한 건 특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선박 저반 시설로 쓰이는 콘크리트 부유 구조물 이른바 폰툰이 설치된 여수 오동도의 한 선착장. 전직 여수시 공무원이 대표인 A업체는 1억 4천여만 원을 받고 이 제품을 여수시에 납품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인증받아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받았다며 일반 제품보다 30%가량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특허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A업체가 특허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술은 여러 개의 폰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체는 연결 지점조차 없는 단일 구조물 부전교를 납품하며 비싸게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일반 제품보다 조달호수 제품이 한 30% 정도, 작은 것은 20%가 될 수도 있고요. 조달호수는 그 조달호수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다음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조달호수를 사기를 쳐가지고 조달호수를 만든 거죠. 팩트는. 업체 측은 우수 조달 물품으로 속이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조달청에 공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는 A업체로부터 적게는 5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년 동안 A업체가 우수 조달 물품이라며 납품한 제품은 80억 원에 이르지만 특허 기술이 반영된 연결식 부전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제품을 특허 제품이라고 기망한 사안입니다. 즉 지자체가 특허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부당하게 비싸게 구매한 셈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엄청난 혈세가 누수된 상황. 당국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상주 모임이 성역 없는 조사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진상규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돼가지만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부족한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전남도청의 탄흔을 찾기 위해 방사선 촬영이 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내일부터 약 2주 동안 옛 전남도청 건물 주위 25m 이내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 뒤 탄흔 의심 지점을 중심으로 감마선을 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촬영 시 방사선 노출량은 허용 범위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을 통제하고 주로 야간에만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6개 동에서 280여 곳에 이르는 탄흔 의심 지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책 사업의 위상이 위협받고 콘텐츠 창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문화전당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보육부터 요양까지 광주의 복지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오늘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인 요양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광주 서구와 북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방문 요양과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들이 있는지 각 병원을 상대로 실태를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의 96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 실태와 외출 외박 기록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를 매기고 가짜 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광주경찰이 분실한 수갑이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